네. 불편하긴 불편해요. 익숙해지면 당연히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.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용인에서 살고 있고 네. 22살 남자입니다. 이 차는 스포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의 1.6 하이브리드고요. 선택 옵션은 이제 풀옵션인데 그래비티를 선택하면 이제 모니터링 팩, 파노라마 선루프, 빌트인 캠 선택 옵션 중에서는 안 빠졌어요. 와,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다. 소유 기간이 현재 어떻게 되시죠? 지금 6개월 조금 넘었어요. 29,640 전역하고 신나가지고 막 네. 돌아다녀서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어떠셨어요? 이 장기 렌트 그거 음. 거쳐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다. 차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운 좋게 바로 나왔어요. 그 전에 아버지가 타시던 차 한번 받았었는데 SM5 탔었어요. SM5? 네. 제가 전역할 때쯤에 집에서 안 그래도 차 한 대가 더 필요했어가지고 SUV 중에서 크게 부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소렌토를 보긴 했었는데 이 소렌토가 너무 출고가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준준형 넘어와서 투싼이랑 스포티지 보고 있었는데 스포티지가 낫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어요. 이게 장기 렌트로 할지 아니면 차량을 할부로 뽑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으셨나요? 이제 제가 아예 소유하게 되면 좀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네, 그러면은 어쨌건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은 신차가랑 장기 렌트 값이랑 차값을 비교를 해보잖아요.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 그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부모님이 해주셔서 자, 그렇다면 혹시 월 나가는 비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나요? 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차 자체는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최대한 우겨 넣었을 때 48리터 들어간 적이 있어요. 안땀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나와요? 다행히 집 근처에 좀 싼 데가 있어서 리터당 1,530원? 그 정도 하는 데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만땅 넣으면 76,000원?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안땀 넣으면은 몇백 킬로 탑니까? 연비 주행을 하다 보면 850은 넘게 가는 것 같아요. 안 하면 700? 용인에서 왔다고 했잖아요. 용인에서 서울 올 때 이제 고속화도를 타는데 연비가 한 22 찍혀요. 1트립상. 시내 연비는 18? 그 정도. 18. 네. 한참 돌아다닐 때 50만 원 막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. 이 차의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솔직히 처음에 막 그렇게 마음에 든다는 아니었어요. 익숙해지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뭐 외관보다는 실내가 네. 요즘 기아가 이 디스플레이가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앞모습이 좀 못생긴 것 같긴 해요. 라이트가. 앞모습이요?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어떠셨어요? 그 전에 승차감이 좀 딱딱하더라고요. SM5보다. 근데 또 하이브리드라서 출발할 때 답답하지 않게 잘 나와가지고 멈춰있을 때는 엔진이 꺼져 있다 보니까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. 이 차 시트 평가 좀 해주신다면? 여러 차를 타본 건 아니라서 그냥 무난하다. 포지션은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높은 상태에서 이 유리창이 좀 넓다 보니까 시야도 탁 트이고 맞아요. 적당한 것 같아요. 불편하다고는 못 느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체형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크시면 불편하시겠다? 회전 반경은 크다고 느껴지긴 해요. 차선을 네. 3개 먹는데 유턴하면서 좁은 길에서는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전진하고 이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.
딱 저한테는 딱 맞아요. 한번. 다 원터치예요. 편하긴 편해요. 자, 계기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. 저는 항상 에코 모드로 하고 다니는데 그냥 이 푸른빛이 이쁜 거 빼고는 딱히 이유는 없고요. 모니터는 어떠신지? 전차에서는 사실상 모니터가 없다시피 해가지고 솔직히 너무 좋다고 느껴요. 자, 그리고 내려와서 비상 깜빡이 괜찮나요? 위치는 딱히 불편하진 않아요. 솔직히 멈춰있을 땐 뭐 상관이 없는데 운전하면서 쓰기에는 네. 불편하긴 불편해요. 익숙해지면 당연히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불편한 건 불편한 거니까. 기어부 쪽인데 이쪽에 있는 버튼 위치나 편의성들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이제 스타트 버튼은 손이 딱 바로 닿아서 너무 편하고요. 다이얼 기어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, 인터넷에서 이제 반응을 보면. 저는 뭐 헷갈리지도 않고 그냥 그동안 잘 쓰고 있었어요. 그리고 나머지 이 버튼들은 거의 안 쓰는. 오토홀드도 항상 켜놓고 경사로 일정하게 내려가는 건 사실상 쓸 일이 없더라고요, 아직까지는. 이제 수납 공간인데 평가 좀 내려주신다면. 뭐 차에 물건을 많이 두거나 쟁여두는 분들 아니면 다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컵홀더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좋다. 좋은 것 같아요. 에코 모드 때는 그냥 뭐 빠르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고요.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밟으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해요. 좀 빠르게 튀어나가는?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것 같아요. 190일 수도 있고 190 정도? 그러면 190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? 솔직히 그 정도 되니까 이게 네. SUV이기도 해서 그런지 요철 같은 거 있으면 좀 통통 튀는 느낌도 있고 근데 불안한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. 얼마 전에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다행히 안 받긴 했는데 네. 저도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만족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급할 때 한 번씩은 괜찮을 정도로 쓰는 것 같긴 해요.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어쨌든 불안한 느낌은 있다 보니까 과속만 안 하면 느끼진 못해요.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있나요?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못 느낄 것 같고 저속에서 네. 뭐 예를 들면 좀 큰 방지턱을 넘었다가 감속을 많이 하잖아요. 그 상태에서 엑셀을 딱 EV 모드로만 갈 정도로 엑셀을 살짝 밟으면 꿀렁이는 게 좀 심할 때가 있어요. 언덕길 올라갈 때도 변속하는 타이밍이 있으면 좀 꿀렁이고요. 에코랑 네. 스마트랑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. 사실상 스마트는 왔다 갔다 하다 그쵸, 보니까 그쵸. 큰 차이가 없고 에코랑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속력하고 핸들 무게감? 그 둘 말고는 당장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엔진은 배기음, 이질감이 좀 있나요? 가속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다닐 때는 네. 진짜 부드럽게 이어져가지고 예민한 거 아니면 잘 모르실 것 같고 가속할 때는 갑자기 확 연결되다 보니까 체감이 돼요. 충격이. 자, 엔진은 배기음이죠? 어떻게 네. 생각하시는지? 서 있을 때는 당연히 꺼져 있으니까 네. 별 신경 안 쓰이고 저희 집에서 이제 동네로 넘어갈 때 신호가 항상 걸리거든요. 그 언덕에서 이제 신호를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때는 솔직히 그 엔진음이 좀 듣기가 싫어요. RPM이 높아지니까 엔진음 자체는 별로더라고요. 제가 막기라 가지고 네. 그냥 노래 듣고 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친구 중에 덩치 큰 친구가 있는데 180 중반? 근데 그 친구가 뒷자리 타도 항상 편하다고 할 정도로 공간 자체는 진짜 넉넉하더라고요. 다들 뒷자리 타면 되게 넓다고 한마디씩은 하더라고요. 일상적인 영역에서 사용한다 하면 절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가끔씩 큰 짐 넣을 때도 뭐 폴딩까지 하고 넣으면 웬만한 물건들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소파 같은 거 옮기시는 거 아니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소렌토보다는 작은 크기에 연비도 괜찮게 나오면서 소형은 좀 작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장점. 뒷자리에 사람 많이 태워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굳이 중형까지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은 스포티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단점은 차값 아닐까요? 약간 준준형 치고는 뭐 제가 옵션을 다 넣은 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4천만 원을 넣었다 보니까 차값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제일 큰 거는 엔진오일 관련한 문제. 제 차에서 안 됐다 해도 어쨌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.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. 네. 있나요? 크게 불만족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. 자, 메인테너ን스 정비성이죠. 오토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바로 옆 동네에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다 정비가 되니까. 차주님 나이대 분들이 보면 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타려면 뭘 얼마나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?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신 분이면 차값을 어떻게 해결했다 치면 그 이후에 유지비는 크게 안 들 것 같아요.
처음에 뽑았을 때부터 와이퍼 그 오토 모드가 있잖아요. 그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. 오토로 딱 켜놨는데 키는 순간에 한번 딱 하고 그 이후로는 비가 와도 되질 않아가지고 무조건 로우나 하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계속 돌아가게 해놔 했었어요. 지금은 그때 갈 때 한번 봐주셔가지고 아, 그때 이후로는 오토퓨에서? 네. 아, 처음 살 때 그런 경우가 좀 있었다. 네. 시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크게 풍절음 관련해서는 느낄 게 없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120쯤 되면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. 아, 다들 스포티지가 이 정도냐고 놀라더라고요. 내부 디자인도 되게 이번에 잘 다듬어서 나온 것 같고, 이제 뭐 보통 이 나이대에서 당연히 차를 타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준준형 치고는 다들 차 되게 좋다 그런 반응이 넓다라는 반응이 네. 되게 많았다. 재밌진 않고 제가 딜을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. 후방 센서가 보통 범퍼에 붙어 있잖아요.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번호판 따라서 좀 아래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기둥이 있는 건 봤는데 기둥 위쪽에 튀어나온 게 딱 안 보이는 위치였더라고요. 그 주차장에서 뒤로 돌리다가 기둥이 찍혀가지고 아,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.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하이브리드 보시는 분들은 뭐 1순위가 연비이실 거니까 연비는 일단 본인이 이제 운전을 과격하게 안 하신다 하면 연비는 잘 나오실 것 같아요. 그 친구는 이미 대기까지 걸었는데 이제 2급보다 작으면 소형인데 소형을 원하진 않더라고요. 그 친구도 결국에는 스포티지 선택했는데 그때 한번 태워줬었거든요. 좋은 점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크게 단점을 못 느끼다 보니까 디자인 생각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 단계쯤 노블레스? 네네 그쯤부터 추천을 했어요. 이제 그래비티는 외장 색깔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 굳이 맨 윗등급까지 살 필요 없다. 반절 주행도 써보신 적 있죠? 네, 반절 주행 평가 좀 해주신다면. 이게 현대에서는 일단 명칭 자체도 고속도로에서 사용되게 돼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면 뭐 램프를 나갈 때 쓰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다 편하게 쓸만해요.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가성비까지 따지는 게 아닌 이상 크게 불만족스러울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 차를 한 줄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, 기대한 것보단 좋다. 굳이 좀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? 4점 정도 줄 것 같아요. 마이너스 1점은 어떤 거죠? 일단 계속 얘기했던 가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는 머스탱이어가지고 야, 돈 모아서 나가서 그냥 머스탱 산다. 이제 자, 제 공식 질문 다 끝났고요. 차량 네.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, 이거 빠진 것 같다, 혹시 좀 있을까요? 빠트린 건 없는 것 같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이게 국산이라서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켜놓으면 여기 정해진 속도 위에 내비 약자가 뜰 때가 있어요. 100km로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네. 이제 속도 상향이 돼서 더 110으로 달릴 수 있다 알아서 바뀌어져요.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있나요? 순정 내비 보다 보면 음성 인식도 요즘에는 꽤 잘 되고요. 주유소 같은 정보들이 뜨는데 기름값이 다음날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길 가다가 기름 없을 때 내비 보고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것도 이제 현대기아 차의 장점인 것 같아요.